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블록체인의 구조, 그리고 블록체인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가 끝나면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블록체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블록체인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andersbrownworth.com을 들어가시면 이 블록체인 데모를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즉 앤더스 브라운 월스라는 사람의 강의도 있으니 여러분들 참고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블록체인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 SHA-256 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SHA-256 해시는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암호화해주는 기능입니다. 2의 256 승의 확률로 암호화되기 때문에 이 같은 값의 해시가 나오기 힘듭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이 해커가 이 해시 값을 통하여서 이 본래의 값을 알아내기 힘들다는 얘기죠. 이 자료 값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A를 넣어보니까 당연히 해시 값이 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해시는 256비트인데 하나당 4비트니까 32바이트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총 64개의 캐릭터로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A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시 값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한번 작은 변화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하나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더 넣어보니까 이 기존의 이 해시 값과 이 A를 두 개 넣은 해시 값과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의 256 확률이기 때문에 정말 강력한 암호화 기술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저희는 이 SHA-256 해시가 무엇인지 이해를 했으니 블록체인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블록에 들어가면은 간단하게 블록의 구조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블록의 숫자는 이 블록이 몇 번째인 것을 알려줍니다. 즉 1이니까 이 블록은 첫 번째겠죠. 이 nonce 같은 경우는 이 해시 값을 찾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 nonce 값은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 자료값에 한번 값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값에 값을 넣으니까 이 해시의 값이 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블록의 넘버를 바꿔도 해시 값이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nonce 값도 바꾸면 당연히 해시 값이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이 블록, nonce, 그리고 자료 이 세 가지가 모두 해시 값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로 되돌려 가지고 현재 이런 상태겠죠. 이 첫 번째 블록의 이 런스 값은 이렇게 되는데 이 저희가 이 블록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이 해시의 값 앞자리 4개는 0이어야겠죠. 그래야지 채굴이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채굴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저희는 R을 넣어 보도록 하고 채굴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채굴 버튼을 누르니까 이 해시의 앞 4자리가 0이 4개인 것을 알 수가 있고 0이 4개가 되니까 당연히 채굴이 되면서 이 블록이 초록색으로 변한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크게 두드러지는 변화는 이 nonce 값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이 nonce 값이 정확히 무엇이냐면 이 블록을 채굴하기 위해서 1씩 더해서 대입을 한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ry라고 하였을 때 이 nonce 값이 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 2, 3, 4 이런 식으로 더해집니다. 지난번 강의 때 보았던 합의 알고리즘 중에서 POW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 POW는 이 그래픽 카드를 통하여 가지고 이 그다음 해시를 계산하게 되죠. 그다음 해시를 계산한다는 것은 이렇게 논수를 1씩 더해 가지고 이렇게 이 해시 앞 4자리가 0이 나올 때까지 찾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씩 더하니까 엄청 빨리 더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력 소비도 엄청 많이 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채굴이 되겠죠. 자, 그럼 저희는 좀 더 나아가서 블록체인이 어떤 식으로 이어져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현재 저희는 총 5개의 블록이 있고 그리고 이 블록의 색상이 초록색이니까 당연히 채굴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블록의 해시 값을 보면 당연히 0이 4자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값이 있는데 당연히 첫 번째 블록이니까 그 이전의 값은 없겠죠. 왜냐하면 이 첫 번째 블록은 최초의 블록이니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블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블록의 이전 값은 000157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000157은 이 첫 번째 블록의 00000157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 말은 즉슨 2번과 1번의 블록이 연결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3번과 2번도 연결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2번의 블록은 000012F인데 마찬가지로 이전의 값도 000012FA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네요. 즉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1번부터 5번까지 쭉 다 연결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번에 이렇게 해시 값이 변경이 된다면 이 연결됐던 선들이 다 잘라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이 좀 더 보안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조금 더 나아가지고 이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분산 블록체인은 이 세 명의 피어가 있는데요. 피어 A, 피어 B, 그리고 피어 C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모든 피어들은 똑같은 블록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실제로도 이 블록체인은 모든 노드들이 똑같은 블록을 갖고 있겠죠. 자, 그러면 이 1, 2, 3, 4, 5 이렇게 5개의 블록이 똑같은 블록이 있는데 그렇다면 P와 B가 악의적으로 2번 블록에다가 자신의 지갑에 1BTC를 넣는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번 써줘야 되겠죠. 1BTC, 2B 이런 식으로 써졌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졌으니까 당연히 이 2번, 3번, 4번, 5번 블록체인의 연결 이음새가 다 끊어지고 다시 채굴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 2번 블록과 기존의 2번 블록과 그리고 POB가 갖고 있는 2번 블록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2번 블록이 채굴이 안 되어 있으니까 채굴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 채굴을 하였습니다. 피어 B는 이렇게 채굴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피어 A와 피어 C가 들고 있던 블록체인의 블록, 2번 블록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보면 2번 블록은 00012FA인데 이 피어 2의 블록은 000000D64AB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 말은 즉슨 피어 B가 이 자료값을 변경함으로써 기존의 해시 값이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강의 시간 때 말씀드렸듯이 이 블록체인은 합리적이어가지고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피어 A와 피어 C의 블록은 같은데 이 피어 B의 블록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피어 C와 피어 A는 다수결에 의해서 이 피어 B의 블록을 무시를 하겠죠. 그렇다면 피어 B는 인정받기 위해서 이 피어 A와 피어 C의 블록을 다시 갖고 와야 되겠죠. 반대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피어 B가 자신의 블록만 조작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 블록이 인정을 못 받으니까 피어 A의 블록까지 조작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작을 하고 피어 B가 피어 A의 블록까지 다 채굴을 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피어 A와 피어 B의 블록은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00000D64인데 또 마찬가지로 피어 B도 00000D64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피어 C의 블록만 다릅니다. 즉 블록체인은 다수결에 의거하여 가지고 이 블록을 인정을 하는데 현재 피어 C의 블록만 다르니까 당연히 피어 C의 블록은 인정이 되지 않겠죠. 즉 피어 B가 조작한 블록만 인정이 되겠죠. 피어 A도 들고 있으니까요. 2대 1이죠. 즉 그 말은 즉슨 피어 B는
1BTC를 갖고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상에 다 쓰여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이 공격을 51% 공격이라고 합니다. 이 51% 공격은 이 전체 블록체인의 전체 노드 중 50%를 초과하는 해시 연상력을 확보한 뒤 거래 정보를 조작함으로써 이익을 얻으려는 해킹 공격을 말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피어 B가 피어 A의 블록을 조작을 했기 때문에 51%가 넘었죠. 즉 피어 C의 블록이 진짜일지라도 이 피어 B가 피어 A의 블록을 바꿈으로써 51%가 넘어가지고 이 다수결에 위급하여 피어 C의 블록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피어 B가 조작한 블록에 인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받으니까 이 1BTC가 피어 B에 있다는 것을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럼 저희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블록 안의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블록 안에는 거래 내역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여기 보시면 엘리자베스가 제인에게 4.271을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블록체인의 블록 안에는 여러 사람들의 송금 내역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송금 내역이 살짝 바뀌기만 해도 당연히 이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 블록과의 연결이 끊어지니까 이렇게 바꾸기도 힘들겠죠. 조금 더 나아가서 이 51%의 공격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블록이 한 17초마다 블록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피어 B는 2번 블록부터 바꾼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꿨으니까 또 채굴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피어 A의 값도 바꿨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꿨는데 채굴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채굴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블록들은 17초마다 새로운 블록이 생기는데 이 피어 B는 2번의 블록부터 바꾸니까 이 갭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 51%의 공격이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이 보안적으로 정말 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POW 형식을 쓰고 있었는데 즉 논스를 통하여 가지고 그 다음 블록을 찾는 합의 알고리즘을 쓰고 있었는데 이 POW에서 POS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이더리움이 업그레이드 되면요. 그 이유인 즉슨 이 POW를 쓰게 되면은 이 그래픽 카드와 이 전기적 소모가 많죠. 그러나 POS 같은 경우는 일정량의 코인을 이렇게 스테이킹, 홀드를 하기만 하면은 그 다음 블록을 검증을 하니까 전기가 좀 더 절약이 되겠죠. 더 효율적이겠죠, 전기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여기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더리움이 POW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 해커가 51%의 노드를 조작을 해야 합니다. 그와 반면에 POS의 51% 공격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커가 51%의 이더리움 코인을 스테이킹을 해야 되겠죠.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이 해커가 이더리움의 네트워크를 해킹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이 51%의 이 이더를 스테이킹 하는데 갑자기 이더의 밸류가 뚝 떨어지면은 해커는 엄청난 손해를 보겠죠. 엄청난 리스크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 측에서는 POS로 변경한다고 합니다.